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여러분 2교시 과목이죠. 그래서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을 보시는데 특히 2교시에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실 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천론적인 면이 이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까지 해가지고 연계성이 좋아서 여러분이 소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은 현장의 중요성이 점차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면의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챕터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인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이란 쉽게 사회복지죠.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이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죠. 또는 이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현장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죠.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개인도 있겠죠. 또 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다? 사회복지 활동이다. 또한 이런 사회복지의 활동의 주체적인 요소가 누구예요?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주체적인 요소는 사회복지사, 즉 워커가 되겠죠. 즉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자, 모든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죠. 클라이언트 어떤 문제성 있고 욕구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 활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복지 이런 다양한 여러 대상을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이런 문제나 욕구를 워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를 워커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문제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welfare 그러죠? well이라는 것은 좋고 만족스러운 이런 부분이고, fare는 상태, 삶을 얘기죠. 그래서 좋은 상태, 평안한 삶, 이런 부분이죠. 또한 이제 복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내는 학자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프레들랜드죠. 자, 이 프레들랜드 앞에는 국민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 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인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니시라는 학자가 있죠. 그는 개인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민사회복지사협회죠.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및 개인, 집단,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복지에 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워커 사회복지사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주요 특성을 좀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죠. 자,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람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특성적인 면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구성원이죠. 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보편적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배 정의 실천이다. 자, 이 분배 정의 실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자, 사회복지의 이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자산, 생산의 분배에 대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제 경제라는 게 있죠. 자, 경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수익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장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쉽게 이 수익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 많은 수익이 모든 대상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대상에게 들어가죠. 그럼 수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수익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회적인 약자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사회복지 실천이니까 보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죠. 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금을 내게 되죠. 뭐 주민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이 있죠. 그 세금은 공공세금이 되죠. 자, 이런 공공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세금을 분배를 해주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회의 안녕한 상태를 추구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안녕. 사회적인 안녕이라는 것은 어떤 혼란이 없이 평화로운 부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및 노력을 한다. 개인이 노력이 아닌 집합적 조직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 분배 정의와 함께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집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의 단체, 즉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부의 개입, 국가의 개입,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이 보편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보편적이냐 또는 제도적이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선별적이냐 이렇게 나누죠. 자,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대상이죠.